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관련된 거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맥주잔을 휘둘렀던 회장님이 있는데 뉘우침이 너무 없는 바람에 우리 검찰, 법원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얘기죠? 네, 그 숙취 해소 음료에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남승현 전 대한유도연맹 회장인데요. 이 많이들 드셔보셨던 그런 숙취 해소 음료일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깡통에 들어있는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얼굴, 바로 이 발명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분인데 이분이 직접 회장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얼굴을 새길 정도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이런 남중현 회장님인데요. 이분이 그 대한유도연맹의 전 회장을 맡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에 있었는데요. 강원도 철원군의 본인의 공장에서 이 대한유도연맹 임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61살 임원 이모 씨에게 맥주잔을 얼굴에 던진 겁니다. 이모 씨는 이 맥주잔을 맞고 인중이 찢어졌고요. 그리고 치아가 한 개가 부러졌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임원은 이후에 그 고소를 했고요. 남 회장은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남종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보통요, 김태현 변호사. 이제 61세 임원이 그룹의 주인인 회장이 던진 맥주잔을 맞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화가 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법에 호소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선택은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어떤 언사들이 있었고 맥주잔이라는 어떤 위험한 물건에 상해를 당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1심에서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106시간의 이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건데 이 남종현 회장이 그 형량의 불만을 보고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항소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건데 문제는 지금 재판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맥주를 뿌리려고만 했지만 본의 아니게 손이 미끄러졌고 맥주가 찬 맥주를 따르면 잔이 이제 겉에 물기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손이 미끄러졌고 그 순간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잔의 얼굴을 부딪힌 것이다. 우연의 일치로 인중이 찢어졌는데 나는 던진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맥주를 뿌려만 했는데 맥주병의 잔이 내 손을 외면하고 저 사람 얼굴에도 부딪힌 것이다. 뭐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 저는 가능한지 의문이겠으나 제가 하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게 사실은 피해자가 아주 많이 다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봉사 160시간 있기 때문에 내가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사회봉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형량을 좀 감경을 받고 싶으시면 다른 어떤 사회에 좀 기부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서 선처할 여지가 있을 텐데 지금 맥주잔이요. 제가 던진 건 아니고요. 잔이 제 손을 외면했는데요. 이런 변명을 하게 되면 검찰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법원을 납득하겠습니까? 글쎄요, 원종 회장의 저는 그 항소심에서의 소송 전략 자체를 좀 잘못 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변호사로서 듭니다. 특히 이 문제가 되는 게 사회봉사 160시간입니다. 사실 CEO들은 이 이미지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사회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경우는 검찰에서 법원에서 이 사회봉사를 하라는 건데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160시간 사회봉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과 법원 이구동성으로 초기에 좀 반성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그 작업이 있었더라면 그 과정 때문에 선처가 좀 가능할 텐데 이분은 이제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 중하다고 보세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중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날 사건이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CEO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분들이 파워가 굉장히 좋고요. 우리는 겁이 나서 소심해서 못하는 걸 턱턱 하십니다. 어떻게 60먹은 아무리 임원이라고 그러지만 무릎 꿇어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기들이 세셔갖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데서 해내고 청탁을 안 가리고 흑백을 안 가리는 그러니까 일을 해내는 거. 그거 해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아까 신의 손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회장님들이 무리수를 두시고 최태원 회장도 뭐 나 누구랑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을 넘는 그런 발표를 하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회하는 방법이 저는 삼성이나 현대가 왜 그래도 그런 걸 이겨냈는가 하면은 그런 걸 사건 났을 때 사회적 기부를 하면서 어떤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남 회장님이나 우리 롯데 신 회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걸 보일 수 있느냐. 그러면 대기업으로 클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무너질 겁니다. 이 사회도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I'm sorry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망신을 당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이 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대상그룹과 관련된 건데 큰 저택 짓는 공사가 진행된다는데 그게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저택의 주인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요. 네. 대지가 1682평방미터, 509평이고요. 네. 연면적도 엄청납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규모인데 네. 부지만 118억 원이고요. 네. 이 건축비만 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집이 성북동에 지어졌고요. 대부분 외부 공사가 끝났고 내부 공사도 마감 단계에 있는데요. 네. 시내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고 북악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매우 보안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임창욱 회장은 한남동에 이미 주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또 추가로 짓는 건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두 가지 이유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임창욱 회장은 한남동 자택에서 25년 넘게 살았습니다. 네. 4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번째로 비싼 주택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25년간 살았던 집에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제기가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임창욱 회장이 특히 언론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창욱 회장은 2005년 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부터 언론 노출을 특히 꺼렸고 부친의 상이 있었을 때도 네. 가족상으로만 치를 정도로 언론 노출을 꺼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그 주변에는 대사관저들이 있고요. 대사관이 있다 보니 보안이 철저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노출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대상그룹 하면 또 다른 관심을 갖는 것이 저 딸 임세령 씨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배우 이정재 씨와 오랜 기간 그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이 아무래도 임세령 씨의 신혼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임세령 씨의 건물 대부분을 리모델링했던 건설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임세령 씨의 입맛을 딱 알고 있는 그런 건설사다 보니까요. 임세령 씨가 거주하기 위해서 이 집을 오랫동안 공들여서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이제 그동안 배우 이정재 씨 그리고 임세령 씨가 사진에 찍혔던 모습들 저희가 공개된 것들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 성북동에 집을 짓는 이유가 혹시 그 이유가 아닐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또 이제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부의 크기, 가장 그 재산이 많은 분들의 순위가 좀 공개되는데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과 부동산 소유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요. 일단 네. 30대 구광모 LG그룹 상무가 7,518억 원을 네. 소유한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40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고요. 50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그래서 이제 60대, 70대까지 해서 우리나라 1호 가장 돈이 많은 갑부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12조 2,728억 원에 달합니다. 아, 그렇죠. 이제 대체로 상속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상속받은 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굉장히 키운 분들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신창대 회장 같은 경우만 해도 산부인과 네. 의사로 일을 하다가 창업주인 네.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구광모 상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리로 입사해서 8년 만에 임원 승진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특징이 대부분이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아무리 70대 70년을 살아도 저 돈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100명 가운데 우리나라 이 부호들 100명 가운데 76명이 모두 이제 상속자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일단 상속받았고 그 후에 이제 키워가는 과정은 다 달랐던 것인데 어쨌건 상속받은 분들이 계속 그 세대별로는 그 재산 순위 1위가 됐다는 것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